청소년 육성제도론 제12장 청소년 보호법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가이안 법령 사이트, 법제처 사이트에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교재와 법제처 사이트의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2장 청소년 보호법 이해는 교재에 청소년 보호법의 개요, 총칭, 청소년 유해 매체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및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보호산업,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서 제정되었으며 소년법과 혼돈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하는 법률입니다. 1997년 3월 7일 법률 제 5297호로 제정되었고 그동안 다수 개정을 거쳐 현재 법률 제 14446호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법률의 내용을 보면 시행 2022년 1월 1일로 법률 제 18550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 교재 14460호 이후에 18550호로 더 많은 개정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조별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법의 개요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 취지로 1997년 제정되어 시대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정 당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 만능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엄난, 폭력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면서 많은 조항들이 수정, 보완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운동은 유해 매체 심의 기준 및 기능에 대한 문제 언급, 청소년 보호 대상, 연령 문제 및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2016년 12월 20일 일부 개정을 통하여 법률 제 14460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현재 법률은 제 18,550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사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의 환경의 규제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였으나 점차 또래 집단과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틀, 행동 양식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변했고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도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보호 정책을 변화하고 법률로 개정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사회 변동과 청소년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행 법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법의 전체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3장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제4장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및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의 규제, 제5장 청소년 보호 산업의 추진, 제6장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7장 보칙, 제8장 별칙 등 전체 8장으로 6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칙입니다. 총칙 1. 목적. 법원 제1조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로 약물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과 또는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겁니다. 유통하는 것,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법 제2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청소년, 그리고 매체물,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그리고 청소년
위에 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용어 정리입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개정 전에 18세 미만인 자보다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 하여 연나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체물은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매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이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이라고 합니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 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여기에 따른 게임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항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및 음악 상영 파일이라고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음악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및 음악 영상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목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으로 국악 공연을 제외한 내용인데요.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 활동을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법에 의한 따른 공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함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음성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목은 방송통신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보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하는데요.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의거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체물이라고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등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하고요. 특수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종교 분야를 제외한 특수일간신문, 정치, 경제 분야를 제외한 일반 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 분야를 제외한 특수주간신문,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문 등 진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항목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 분야를 제외한 잡지,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이 매체물에 해당하는데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 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정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자목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제외한 외국 간행물이 해당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목적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 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법입니다. 차목 5개 강곡물의 관리법에 따른 가목부터 자목까지 매체물의 수록, 재개,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을 말하는데요. 5개 강물들 관리,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5개 광고물 표시, 설치에 관한 사항과 5개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5개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교재와 법률 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새로 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목,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매체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카목에 해당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 카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은 사무실,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무실,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이 매체물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에 대해서 했고요. 매체물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란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2조 3항에 나오는데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위헌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라는 내용은 그 다음 조항이고요. 좀 전에 학습했던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내용으로 보는데 좀 전에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라고 둘 다 나오나 가목에서는 7조 1항의 본문 및 11조에 따르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것, 나목은 7조 1항의 단서 및 11조에 따라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인데요. 고시한 내용은 게임 아이템 거래 중 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로서 인터넷 서비스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목에 있는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은 아이템 거래 중 거래 중개 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조, 2조 4항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 유해 약물과 청소년 유해 물건을 말합니다. 즉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 함은 주세법 규정에 따른 마약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한각물질, 그리고 중추신경을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을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 물건은 청소년에게 엄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과 청소년에게 엄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회성 등을 조장하는 완고료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즉 청소년 유해 약물을 좀 전에 학습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청소년 유해 약물과 또한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 유해 약물로는 주류, 담배, 마약, 한강류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해 물건으로서는 엄란 행위 등과 같은 성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엄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획성을 강조하는 완구류 등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 약물 이용 습관에 심각하게 조장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요.
실제 고시 내용으로서는 2011년 4월 19일 날 고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유해 물건 성기구 목록으로서 남성용 성기학대기구, 남성용 성기 관련 기구,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기구, 남성용 자유행위 기구, 그리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목록으로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 5종류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업업소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목록으로 해당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청소년 유해 물건이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유해 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항암물질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인데요. 즉,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 감상실 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 연습장 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로 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통신산업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매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소극장업,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영업 등입니다.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 대여업, 청소년 유해업소 매체 등 청소년 유해 물질들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이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이며,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서 크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출입을 금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서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게임 산업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서는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소는 업종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고용금지업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하고, 또한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행산업 영업, 그리고 식품접객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품 관련해서 실제 청소년이
출입해서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이나 제한 불가, 제한 관람 가 비디오물 소극장이라든지 불법 영상물 제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차이를 보셨고요. 다음은 유통입니다. 유통은 매개물,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흐른다 라는 입장에서 사고 판다 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유통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그리고 공연, 상연, 전시, 진열, 광고, 시청, 보는 것도 그런 거고요. 유통이라고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유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복제, 수입하는 행위도 유통으로 본다 라는 것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7항 청소년 폭력, 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청소년 폭력,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항 청소년 유해 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폭력, 학대 등을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역할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것이 법 3조에서부터 5조까지 내용입니다. 이들 조항이 강제 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일지라도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환기와 책임의식을 유발시키는 데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조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근거이짐과 동시에 혈연 공동체로 구성된 고유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맺음 속에서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통해서 사회생활 능력과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오버건은 가정 기능을 애정의 기능,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보호적 기능, 오락적 기능, 지휘적 기능, 종교적 기능의 장으로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베크는 새 생명을 출산, 자녀의 양육과 보호, 물건의 생산과 활용, 자녀의 교육과 오락, 그리고 애정적 상호작용을 그 기능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모독은 가정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성생활을 영위하는 기능, 인류의 개성을 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능,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적 기능, 문화의 전수를 통한 교육적 기능, 그리고 애정과 안식을 누리는 애정교환 기능으로 구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면서 가족 사회 규칙과 문화 유형에 적응시켜 나아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교육의 장인 것으로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청소년보호법 역시 가정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 기능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들은 사회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책임이 아닌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점인데, 청소년 보호는 일차적으로 가정, 특히 친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즉 가정의 역할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학대 등에 접촉하거나 출입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는 이를 적시 제지하여야 함을 행위 적시 제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 출발점은 역시 가정에서 출발하여 가정이 청소년의 보호의 균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나오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 책임은 교재 279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법 제4조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폭력, 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 선도할 것과,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 유해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을 때, 또는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는 여성가족부 및 관계 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들의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이유는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법무는 누구든지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지칭한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포괄적 책임의 법규인 것입니다. 후자는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단체와 협회 등에게 별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청소년과 직접 관계를 갖는 자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란 동법률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옵니다. 법 제5조 1항에서는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또한 이 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 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들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들 중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 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사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 환경 감시 및 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환경 정화만큼은 정부 기능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해 환경 정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율 규제와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고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그 고유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법률 관계의 내용도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아니지만 특별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정 당시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법이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좋은 의감을 주지 않고 이들 법률은 한시적 특수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례적 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법률 제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개선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법률로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입니다. 먼저 매체물 개념입니다. 매체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작용을 널리 전달하는 데 매체가 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먼저 학습했듯이 법률적 용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 우려가 있는 모든 매체물 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에서 매체물이란 유해 매체물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해 매체물의 개념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매체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 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의 제작, 발행 목적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발행된 매체물이나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간행물 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윤리위원회, 게임물 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들이 각각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매체물 심의기관 유형들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등급 구분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해서 법 7조에 따라 매체물의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지 아니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 정도, 이용 시간, 장소를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여 그 구분된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세 이상 가능한 거, 그리고 12세 이상 가능한 거, 15세 이상 가능한 걸로 가로되어 있는데요. 9세 이상 가는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입니다. 말 그대로 12세 이용가는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이 되겠죠. 15세 이상 가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입니다. 즉 12세라고 하면 중학교 나이가 되고요. 15세라고 하면 고등학교 언저리에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세라고 하는 것은 저학년, 고학년의 언저리의 기준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등급은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나누고 있다라고 설명되어집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입니다. 법 9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은 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게 성적 요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엄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나 약물을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시키는 것, 도박과 사행심 등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따르면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자율 규제입니다. 법 제11조 매체물의 제작 및 발행자, 유통 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한 경우 매체물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법이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 방법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의무인데요. 법 13조에서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표시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상영업자, 그리고 비디오 제작, 수입, 복제한 사람 또는 제공자,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과 음악 영상 파일을 제작, 수입, 복제한 사람, 그리고 제공하는 자가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게임물을 제작, 수입, 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입니다. 공연자 중에 공연을 주재하는 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악 등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악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방송산업자, 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업, 그리고 잡지, 정보 간행인, 전자 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경우 해당 잡지,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기타 간행물 등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 또는 제공한 자, 간행물, 전자 출판물, 외국 간행물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 출판 간행물, 외국 간행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 또는 제공한 자, 청소년 유해물이 광고 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을 표시 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 14조 1항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포장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 의무자, 포장 방법, 그 밖에 포장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포장해야 할 유해 매체물은 일반 일간 신문,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출판산업 진흥에 따른 간행물 등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들은 교재 285페이지와 법률, 법제처의 청소년 보호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상기 해당하는 매체물 중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15조에 의거하여 표준에 준하는 포장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 문헌, 음원 또는 영상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다음은 법이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유통 방법 중 두 번째, 표시, 표장을 훼손 금지, 그리고 판매 금지 등, 규분, 격리 등, 그리고 방송 시간 및 광고 선전 제한,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표시, 표장 훼손의 금지는 법률 13조에 나오는 것으로서 청소년 유해 표시와 14조에 따르는 포장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15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시, 포장 훼손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판매 금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 제16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격리 등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17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방송시간 및 광고 선전 제한입니다. 법률 18조에 나오는 것으로서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방송을 하여야 되는데 방송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초, 중, 고등학교의 방학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방송 중 시청자의 계약에 의해서 채널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해 매체물 방송해서는 안 되는 방송 시간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광고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통보 고시입니다.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기 및 결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하기 및 결정 취소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고시해야 한다라고 법률 제21조에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법 24조에 나오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 친권자 동의에 대해서는 회원을 가입하려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규정이 초기 청소년 인터넷 게임 사용 제한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을 친권자에게 해당 청소년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공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에 관한 사항,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에 따른 결제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후 0시부터 오후
오전 6시까지 게임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 등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매체물 오용, 남용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 상담,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내용은 최근 법이 중요하고요. 최근 법률에 대한 정의를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법률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 28조에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등을 금지하는 것과 법 29조에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 30조에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 그리고 법 31조에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구역 지정, 법 32조에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친권의 효력 제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을 스킵하더라도 교재를 참조하거나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대여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여기에는 자동기계 장치, 무인 판매 장치, 통신 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빵 스틸처럼 청소년들의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챙기는 성인들이 있는 내용들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은 법의 저촉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고려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업주 및 종사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서로 다른 거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시행령 5조에 나오고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시행령 6조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출입이나 그리고 고용 자체가 금지되는 거, 두 번째는 출입은 되나 고용이 금지되는 내용인 거죠. 출입과 고용 모두가 금지되는 것은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영업 및 유형저점 영업입니다. 노래 연습장, 청소년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안 된다는 거죠. 즉 영업 형태의 목적이 주로 성인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을 제공하는 유행 접객업을 이루어진 영업, 주로 성인용 매체물로 유통하는 영업,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 출입, 고용이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서는 숙박업, 여기는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외됩니다. 숙박업, 안마실 별도로 설치한 목욕장도 고용이 금지되는 겁니다. 이용업, 출입 가능한 남자, 청소년 고용은 가능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남자 청소년은 가능한데 이용업도 고용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차 종류를 배달하는
휴게, 음식 영업입니다. 소주방, 카페, 호프집 등은 일반 음식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유해 항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이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쉽게 접촉하게 되어 고용 청소년 건전한 심신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말하며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 행위를 요구할 것을 우려되는 영역일 때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의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표시 방법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는 19세 미만 고용 출입 금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표시 방법은 표시 문구의 한 면에는 400mm 그러니까 40cm 이상 다른 한 면에는 10cm 이상 직사각형 안에 외형상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19세 미만 출입 금지 업소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입니다. 법 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해 행위 금지입니다.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입니다. 시키거나 알선하거나 매개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형을 붙들었고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가 유해 행위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리,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엄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으로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것, 그리고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도 유해 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 또 하는 내용들이 유해 행위 금지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남녀 혼속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되고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서 차 종류, 배달이겠죠, 그죠? 다방 영업들입니다. 영업장을 벗어나서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저장하거나 무기하는 행위가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통행 금지 및 통행 제한 구역 지정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하고 대상 구역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며 통행 시간 제한 및 금지 지정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실제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청소년 통행 금지와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간판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효력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효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고용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고용해서 선불금이든 내용들을 통해서 맺는 내용들은 채권이 효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 대 개인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언행에서 대부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내용들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업주들은 자기들에게 이익되기자 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하는 내용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산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에서는 먼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이 있고요.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각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협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며, 인터넷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이고,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점검, 담속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에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교재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줄여서 하는 점 이해하시고요. 실제 교재나 법제처의 내용들을 보시고 좀 더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보호 자활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 자활센터는 그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으로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상담 및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고,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상담 및 치료, 재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 관리, 그 밖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상담 및 치료 재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 자활센터에서 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심의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의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심의 결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 37조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고위공무원당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경우인데요.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하는 직을 잇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상급 또는 상급 상당의 이상의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 단위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시설 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청소년 보호위원회고, 청소년 보호위원회 자격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여러 법률적 관계들 가운데서 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법률들도 상호 확인하면 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학습하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교재는 법의 제정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법제처의 법률들을 보시고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